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암석의 생성 원인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암석이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암석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표나 지하에서 굳어져서 생긴 암석입니다. 광물의 크기가 마그마의 식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광물의 밝기는 구성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현무암하고 여기 있는 화강암의 차이들이 보이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스테아르산 결정을 이렇게 가열을 시키게 되면 액체로 아이가 녹는데요. 그 액체 상태인 아이들을 지금 두 가지의 샬레에 이제 담아서 거기 비커의 온도를 다르게 한 다음에 아이들을 식혀줄 거예요. 왼쪽은 얼음물이고 오른쪽은 더운 물을 사용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식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럼 찬물에서 만들어진 아이는 굉장히 결정이 작고요. 따뜻한 물에서 만들어진 아이는 굉장히 결정이 큰 걸 알 수 있어요. 따뜻한 물에서 이제 천천히 식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이 우리끼리 이제 모이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결정이 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산이 폭발할 때 이 안쪽에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아이들이 식게 되면 굉장히 결정이 큰 아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아이를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을 심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그마가 폭발을 해서 이제 지표 가까이는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급하게 아이들이 식거든요. 마그마가 급하게 식다 보니까 결정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결정이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암은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성암은 이제 결정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도 관찰을 해도 이제 이 광물들이 보일 만큼 아이가 굉장히 크고요. 화산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가 작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보실 거예요. 그래서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아이들이 존재하죠. 화산암에는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이 있고 심성암에는 화강암, 섬로암, 반려암이 있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외워두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찾으셔서 얘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암 같은 경우는 퇴적물이 굳어져서 생긴 암석이에요. 그래서 퇴적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퇴적물이 진흙인 아이는 이제 셰일이 되고 퇴적물이 모래에 내는 사암이, 자갈이 내는 여암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석회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석회암이라고 하고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 응회암이 되고 소금이 쌓이면 암염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퇴적암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쌓이고 나서 그 다음 게 쌓이고 또다시 쌓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 이런 무늬들이 나타나요. 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층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혹 흙들이 쌓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퇴적물들이 쌓일 때 생물의 유해나 이제 흔적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화석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자갈이나 모래, 진흙 같은 것들이 이제 운반이 돼서 쌓여요. 그리고 그 위에 또다시 아이들이 쌓이죠. 이렇게 위에 쌓인 아이들의 무게가 이제 커지게 되면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계속 다져지는 작용을 해요. 밑에 애들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퇴적물 사이에 이런 석회질이나 이런 물질들이 이제 같이 침전이 되면 아이들 사이를 이제 이어주게 되면서 애들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성암 같은 경우는 이제 변성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암석인데 변성작용이 뭐냐면
굉장히 높은 열이랑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제 암석 자체의 성분들이 조금씩 변해요. 배열도 변하고 그 아이들의 구성하는 물질들도 조금씩 변해요. 그런 걸 이제 변성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변성작용을 거쳐서 이제 성질이나 배열 상태가 변한 암석들을 변성암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변성암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염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층리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염리는 이렇게 위에서 꾹 누르면 이렇게 커다란 압력이 주어지면 약간 이렇게 평평해 보이는 줄무늬들이 나타나죠. 그걸 염리라고 얘기합니다. 셰일은 압력을 점점 가하게 되면 편암으로 변했다가 조금 더 압력이 가해지면 편마암으로 변하게 되고요. 사암이 규암으로, 석회암이 대리암으로, 화강암이 편마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요 아이들, 편암, 편마암, 규암, 대리암, 편마암, 요 아이들이 변성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암석들이요. 계속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 변화되거든요. 지표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아무래도 풍화 침식이 많기 때문에 퇴적암이 많겠죠. 그렇지만 땅속으로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변성암이나 화성암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암석이 이제 지표면에서 침식을 받아서 이제 풍화하고 침식들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퇴적물이 쌓이게 돼요. 이 퇴적물이 굳어지게 되면 이제 퇴적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퇴적암이나 또 화성암, 변성암 이런 애들이 이제 녹게 되면 이제 마그마가 되면서 그게 다시 폭발하면 이제 화성암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퇴적암이든 화성암이든 아주 큰 온도하고 압력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다른 또 다른 암석이 만들어지죠. 그걸 변성암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암석이 자기 하나만의 그 만들어졌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들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암석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실 텐데요. 화강암은 굉장히 단단하고 풍화에 강하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이나 탑, 축대 등에 사용이 돼요. 여기 첨성대 같은 경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을 갈 때 쓰는 맷돌의 재료도 되고 도라르방의 원료가 되죠. 그리고 석회암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의 원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을 중화시키는 데에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대리암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에 광택도 있고 형태를 만들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조각이나 조각품 이런 것들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요. 편마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 무늬하고 흰 무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모양이 좀 예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속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규암은 유리나 반도체 등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